네, 이번 수업에서는 이산 확률 변수의 베르놀리, 바이노미얼, 지오메트릭,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이 네 가지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이산 확률 변수들은 서로 나름대로 그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핵심은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에서 시작해서 바이노미얼, 지오메트릭, 포화송으로 이제 확장이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텐데, 제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서 먼저 베르놀리와 바이노미얼 그리고 네 가지 디스트리뷰션의 관계를 먼저 소개하고요. 파트 2에서는 지오메트릭,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이 두 가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네 가지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일단 요약을 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확률 분포가 이 소개하고자 하는 네 가지 확률 변수의 이산확률 변수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이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은 성공이냐 실패 또는 뭐 발생했다 안 했다 이런 이분법적인 두 가지만 발생하는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인데요. 한번 시행했을 때 아무튼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이런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을 기반으로 해서 앞에서 잠시 이 제목에서 소개했던 여러 가지 유형의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들을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어떤 시행, 그러니까 0과 1이 발생하고 성공이냐 실패냐 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어떤 시행이 될 텐데 이 베르놀리 시행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반복적인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나왔던 결과, 뭐 성공이든 발생이든 실패든 발생하지 않았든 그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인디펜던트라는 조건, 독립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베르놀리라는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 반복적인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확률 변수의 현상들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때 이 세 가지의 큰 정리는 결국 이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성공이나 또는 어떤 발생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총 몇 번이나 이루어졌느냐라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확률 변수를 만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바이노미얼, 이항 분포라고 하는 것은 총 n번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을 시행했을 때 성공 이런 경우가 몇 번이나 발생했느냐 그런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를 나타내고요.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 이 트라이얼을 계속 시행했을 때 몇 번 만에 과연 어떤 성공의 경우가 나왔느냐, 즉 첫 번째로 성공할 때까지 몇 번 시행했느냐 이런 의미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가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은 어떤 시간 간격, 시간 구간 동안에 이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성공 또는 어떤 발생이 몇 번이나 이루어졌느냐 그 횟수를 확률 변수로 표현할 때 우리가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모델을 만듭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다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구조는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을 기반으로 해서 인디펜던트하게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시행했을 때 얻어지는 어떤 시행한 횟수 또는 성공한 횟수들이 다양하게 확률 변수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바이노미얼, 지오메트리, 그리고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일단 이 전체적인 이산 확률 변수의 구조를 서로 간의 연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부터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은 바이너리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의 값만 존재하는 거고요. 주로 이 두 가지의 값은 우리가 숫자로는 0, 1, 확률 변수로서 표현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1과 0으로 표현하는데 성공이냐 실패냐 또는 발생했느냐 발생하지 않았느냐 주로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로 우리가 이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아주 간단한 모델입니다.
주로 이제 뭔가 포지티브, 긍정적이고 그런 개념, 우리가 원하는 결과 또는 뭔가 찾고자 하는 결과일 때 우리가 이 success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1이라는 값을 이제 지정하고요. 실패했거나 발생하지 않았거나 찾아내지 못했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되면 우리가 이제 숫자 0이라는 값을 지정해 줍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1과 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 확률 변수의 값은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1과 0이라는 디지털의 두 개의 값으로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의 랜덤 베리어블 값을 지정한다 라고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이런 간단한 형태의 모델이 바로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 또는 랜덤 베리어블이다. 당연히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성공할 확률이 필요할 텐데요. 성공할 확률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소문자 P라고 쓰고요. 그럼 당연히 나머지는 성공하지 않을 테니 전체 확률의 합이 1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P라는 아주 간단한 이 두 개의 경우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가 존재하겠네요. 물론 이제 우리는 확률 변수를 리얼 넘버, 실수값에 대응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1이 될 확률은 P고 뭐 예를 들어서 0이 될 확률은 1-P고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평균과 분산은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평균을 구해보면 1과 0이라고 주어진 확률 변수값을 이용해서 평균값은 P가 되고요. 분산도 우리가 요 전체 x의 제곱의 값에서, 그러니까 x제곱의 평균이네요. 그러니까 1의 제곱의 평균에서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뺀 구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리언스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요 P라는 값이 중요한 핵심 파라미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어떤 시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트라이얼이라고 했죠. 그런 시행을 할 때 연속적으로 하더라도 그 이전에 나온 성공, 실패의 어떤 경우들이 그 다음 시행했을 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인디펜던트한 그런 시행이 될 때, 특히 베르놀리 트라이얼 또는 뭐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 랜덤 베리어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것들의 예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동전 하나를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만약에 확률 모델을 만든다.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확률은 2분의 1이고 당연히 테일인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겠죠. 어쨌든 지금은 이 소문자 P에 해당하는 어떤 파라미터가 2분의 1이고 헤드냐 테일이냐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경우이니까 동전을 던져서 얻게 되는 이런 형태도 기본적인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전을 반복해서 던지더라도 처음에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또 그 다음에 또 시행했을 때 앞면이나 뒷면이 나오는 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독립된 어떤 시행이 될 테니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하면 이제 베르놀리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주사위를 던지는데 우리가 어떤 성공에 해당하는 경우를 6이 나오는 경우로 해보죠. 그러니까 6이 나오는 경우가 성공이고, 그러니까 1이라는 확률 변수 값이 지정되는 거고 2, 3, 4, 1, 2, 3, 4, 5가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0이라는 값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때 이제 소문자 P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확률 값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의 간단한 예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 딥러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적으로 패턴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요. 보통 패턴 인식을 하게 되면 입력된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뭔가 패턴인지 아닌지를 판별합니다. 완벽하게 100% 인식하지는 못할 테니 우리가 입력을 넣었을 때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인식을 했는지에 해당하는 어떤 액큐러시에 해당하는 비율이 있을 텐데요. 보통 이제 그런 값들이 뭐 100%가 되면 좋겠지만 뭐 95%, 99% 이렇게 되겠죠. 바로 그 퍼센트에 해당하는 액큐러시 레이트가 일종의 바로 이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의 P에 해당하는 값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한다.
사람의 얼굴을 넣고 인식해서 이게 누구 아이디다, 누구 얼굴이다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 정확도를 우리가 이제 주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공간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 다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뭐 한 95% 정도 된다. 그러면 이 페이스 레코그니션에 해당하는 시스템에 해당하는 어떤 경우에 입력을 넣었을 때 우리가 성공할 확률, 그건 이제 95%가 0.95가 되고 실패하는 경우는 0.0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요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을 이런 패턴 레코그니션 시스템의 이런 애큐러시 레이트로도 확장해서 우리가 그 파라미터 P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동전을 던지거나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도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구현한 시스템에서 경험적으로 얻은 걸 가지고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핵심은 두 가지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값을 갖는다. 그리고 그것들을 반복 시행할 때 이전에 나온 결과가 그 다음 나오는 결과 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 조건들을 만족하면 우리가 베르놀리라는 이름의 디스트리뷰션으로 또는 랜덤 베리어블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정리하자면 어떠한 랜덤한 현상인데요. 두 가지 서로 약간 뭐 반대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발생하는, 그러면서 서로 반복 시행했을 때 인디펜던트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의 범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굉장히 간단한 디스트리뷰션이지만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앞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다른 이산확률 변수들이 있는데 그런 이산확률 변수에 있어서 어떤 기본 단위가 되는 시행이에요. 이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이 확률 분포 자체가 앞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뭐 지오메트릭 또는 뭐 포화송, 바이노미얼 그런 것들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시행 방법이고요. 결국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독립적이면서 반복적으로 이 베르놀리 트라이얼을 했을 때 성공한 횟수가 몇 번이냐 또는 뭐 발생한 횟수가 몇 번이냐 이제 그러한 식의 개념으로 우리가 확률 변수를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이제 앞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뭐 바이노미얼, 지오메트릭, 포화송 이런 확률 분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확률 분포들의 기초가 되는 단위 시행 방법, 확률 변수가 바로 이런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다뤘던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보죠. 뭐 잘 이제 기억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보자면 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항 분포라는 것은 우리가 총 n번 베르놀리 트라이얼을 했을 때 독립적이라고 했고 n번 반복했어요. n번 시행했을 때 그때 그 중에서 석세스, 성공 또는 occurrence에 해당하는 경우가 총 몇 번 나왔느냐 그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정의한 것 이게 바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자, n번 시행해서 그 n이라는 건 이제 지정이 돼야 되고요. 그 중에 몇 번 발생했느냐 라는 게 확률 변수 x니까 확률 변수 x의 이 샘플 스페이스를 생각해 보면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고 최대 n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0부터 1, 2, 3, 4, n까지의 이 정수에 해당하는 값들이 바로 확률 변수 x의 샘플 스페이스이고요. 전체 표본 공간이 되겠고 중요한 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는 한 번 시행했을 때 성공하게 될 또는 발생할 확률 P와 총 몇 번 시행했느냐 바로 N이라는 이 두 개의 값이 중요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하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나타나는 B에다가 N과 P라는 기호로 확률 변수 X의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표현하죠. 자, 확률 분포를 계산해 보면 이거는 우리가 쉽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쭉 n번 시행을 합니다. 뭐 동그라미 이제 한 번 한 번 시행할 때고요. 그때 우리가 성공이라고 또는 뭔가 occurrence라고 생각하는
동그라미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총 n번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k번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n개 중에서 우리가 k개를 무작위로 순서에 상관없이 선택하고, 그게 바로 n 콤비네이션 k입니다. 그리고 서로 독립적이니까 p의 확률로 발생하는 거 k번, 그 다음에 n-k번은 1-p의 확률로 발생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k번 발생한 p의 k승과 1-p는 n-k번 발생할 테니, 이런 식의 곱으로 전체 특정하게 k번 발생할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그게 바로 이항분포의 확률 값입니다.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잘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했던 것처럼 평균과 분산은 n 곱하기 p가 평균이고, 분산은 np 그 다음에 1-p라는 값으로 주어진다. 뭐 증명과 유도는 이항 정리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번 강의 내용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략하고 일단 결과만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의 경우는 그 자체가 워낙 의미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뭐 이그젠플 자체를 딱 볼 때 이거는 이항분포의 경우이구나 라고 딱 우리가 이제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주사위를 총 10번 던집니다. 그랬을 때 6이 나오는 횟수, 10번 던져서 6이 나오는 횟수가 몇 번일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확률 모델링을 하자. 그러면 바로 이제 이항분포의 경우가 되겠죠. 시행한 횟수 n이 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파라미터는 6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10 콤비네이션 k의 6분의 1의 k승과 나머지 6분의 5의 10-k승의 모양으로 우리가 k번 6이 발생하는 경우를 다 계산할 수 있고, 이때 k는 0, 1, 2, 3, 4, 10까지 이런 식의 이제 모양으로 확률 분포를 계산할 수 있는 것, 대표적인 이제 이항 분포의 예제가 되겠고요. 아까 페이스 레코그니션에 대한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뭐 이런 걸 해보죠. 현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총 100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100명을 순차적으로 우리가, 또는 100장의 영상을 순차적으로 페이스 레코그니션 시스템에 넣는다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 페이스 레코그니션 시스템을 이제 평가할 때 이제 이항분포의 개념으로, 그러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 시스템의 성능은 95% 정도 올바르게 인식한다. 그러면 올바르게 인식하는 경우와 0.05에 해당하는 실패할 확률,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총 100명 중에 몇 번 성공하느냐, 뭐 이제 이런 횟수로 성공하는 사람의 숫자를 만약에 확률 변수라고 한다면, 이때도 바로 이항분포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100 콤비네이션 K, 0.95의 K승과 0.05의 100-K승에 해당하는 모양으로 우리가 확률 분포를 계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됩니다. 뭐 이제 이런 이그젠플들을 보면 이항분포에 해당하는 경우는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이 주어지는 예제 자체의 문장에서 이런 형태는 이항분포로 표현해야 되네라고 이제 딱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n이라는 값, 우리가 시행하는 횟수가 굉장히 커지면 0, 1, 2, 3, 4, n 이 각각에 해당하는 값들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n 콤비네이션 k라는 팩토리얼 연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팩토리얼 연산이 웬만한 이 지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보다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스털링의 포뮬러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보면 n 팩토리얼을 지수 형태로 간단하게 어프락시메이션에서 연산하는 그런 이제 수학적인 모델들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이제 이 팩토리얼에 대한 연산이나 이 과정, 그 다음에 이항 분포의 확률 분포가 n이 커짐에 따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앞으로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점점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규 분포 또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모양으로 점점 형태가 수렴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n이 이제 굉장히 커지는, 뭐 30이든 40이든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면 이 팩토리얼 연산을 직접 해서 확률 계산을 한다라기보단 어떤 정규분포의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서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계산해주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많이 변형해서도 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항분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에게 정리했던 이항분포는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또 많이 다뤘던 수학 이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기억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